외에 그 피트 위스키라는 게 있어요. 그 피트라는 단어가 원예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어보거나 아마 직접 만져보셨을 건데, 흙 같은 거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나무 같은 게 쓰러져서 흙 속에 갇힌 다음에 그게 그 안에서 썩고 오래되고 눌리고 하는 과정에서 탄소만 남아가지고 있는 게 석탄인데, 그게 석탄이 되기 전에 약간 청소년 단계, 그러니까 아직 섬유질이 조금 남아있고 그런 나무나 풀 같은 거의 특성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피트라고 합니다. 근데 위스키라는 거가 보리로 만들잖아요. 보리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발화를 시킬 때는 물을 주면 발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된 상태에서 얘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갈려면 물을 줬으니까 축축하니까 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땔감 떼가지고 구들장에다 이렇게 말리면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리겠지만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레이브하트 같은 이런 영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게 초원이 많죠. 나무보다는 낮은 나무, 관목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로 많이 스코틀랜드에선 자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고 특히 다른 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나무가 진짜 귀해요. 사람들 떼기도 바쁜데, 사람들 난방하고 그런 거 하기도 바쁜데 술 만든다고 장작을 뗀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스코틀랜드의 몇몇 지방은, 스코틀랜드 자체가 섬이기도 하고 몇몇 지방은 이제 막말로 흙을 파면, 흙을 말리면 그 흙에다가 불을 붙이면 붙어요. 이거 붙는구나, 이거 흙에서 나오는 탄인데 토탄, 피트, 이탄, 피트라고 하자, 우리나라 말로 토탄, 이탄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발화된 보리를 말려가지고,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 습기를 아직도 머금고 있어요. 아주 완전히 탄소화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석탄도 물론 연기가 많이 나지만 얘네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우리가 바베큐 같은 거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굽다 보면 머리카락에 붙었었던 이 스모크한 냄새가 다음날 머리 감아도 계속 나고 다음날 출근을 해도 또 나는, 이런 일이 있듯이 요 보리에서도 자기가 직접 그 불에 닿은 건 아니지만 그 연기가 계속 씌워지면서 얘네들 보리에서도 매캐한 그런 특징 있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아일라라는 섬이 있어요. 아일라라는 섬이 스코틀랜드 지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섬 전체가 사실상 다 피트입니다. 그래서 섬을 파서 그걸 말려가지고 떼면은 다 피트가 되니까, 아일라 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는 위스키들은 거의 대부분이 피트가 있어요. 특이한 피트. 왜? 아일라에서 피트가 생기기 시작했었던 그 당시는 약간 그 섬 자체가 바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자랐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나무라든가 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트가 된 거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다시마라든가 뭐 그런 해조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다시마나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 브롬 성분, 뭐 염소 성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이 특이성이 있는 게 이제 요오드 성분인데, 그래서 아일라 쪽에 피트 위스키를 먹게 되면은, 피트로 만든 피트 위스키를 먹게 되면 요오드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해요. 약품이라든가 뭐 그런 쪽인데, 아직까지 얘도 안 꺼내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위스키 보모 다키스트입니다. 와, 서론이 너무 길었죠? 결국은 얘도 그 보리를 갖고 이제 발화를 시켜서 아일라 피트로 말려서 빻아서 술을 만들고, 처음에 워시를 만든 다음에 거기까지도 피트가 따라오고, 얘를 증류를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그 피트가 따라오고, 그걸 또다시 쪼개서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고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피트가 쫓아오는 그런 재미를 볼 수 있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라는 게 사실은 그냥 딱 먹었을 때 이거 부드럽게 슉슉 마신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다른 것과 향이 어떤가 차이를 맛보는 그런 취미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트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요거는 저희 아워 위스키 방장님께서 저한테 여행 갔다 오시면서 선물로 사다 주셨던 다키스트입니다. 조금 마셨어요. 조금 마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나오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전에 이제 나왔었던 버전. 그래서 원래 초기에 이제 다키스트가 별명이 보머라고 하는 아일라에 있는 증류소가 있는데, 가장 맛있는 것만 모아놓는 볼트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와, 이거 너무 진한데 하는 것만 뺐다 라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 친구고, 색깔도 진하죠?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건 아니니까 소리는. 따르자마자 지금 되게 달달한 냄새가 나고요. 체이서도 같이 좀. 손으로 살짝 여기 흘리던 거 좀 닦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라벨이 엄청 습기를 먹고 곰팡이를 먹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당시에 그 방장님이 구매를 했던 데가 베트남이었나? 어떤 동남아 쪽 지역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위스키 자체 품질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이 코르크 같은 경우에 원래 한번 깨졌어요. 깨졌는데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코르크, 물론 이제 요 위에 거는 보모어지만 이식 수술을 해서 붙여서 넣어놨습니다. 다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코르크가 깨진다고 하는 평이 많은데, 아마 좀 당분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버번 캐스크로 숙성을 한 것과 쉐리 캐스크로 숙성을 한 거, 그 두 개를 적절한 비율로 섞은 다음에 다시 퍼스트 필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다가 다시 3년을 추가 숙성을 해서 총 15년을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뭐 색은 네, 빨갛습니다. 냄새를 먼저 맡아보면 초콜릿하고 민트, 그리고 정향하고 연맥도 좀 있고요. 달달구리 하면서 일단 초콜릿 쪽 풍미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원래 뭐 올로로소 같은 거 쪽이 캐스크를 되게 좋은 걸 쓰면은 초콜릿이나 너티나 아니면 뭐 초콜릿, 카카오 닙스 이런 쪽에 풍미가 좀 많이 납니다. 일단 향에서도 피트 특유의 그런 약간 지오스민, 흙내, 그러면서 바다내음 뭐 그런 거가 좀 오고요. 네, 확실히 요오드, 그러니까 뭐 해조류 같은 거 쪽에서 오는 그런 냄새가 좀 있어요. 이거 입에 넣기가 아까운. 하지만 위스키는 입에 넣어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향수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이 시더우드라는 향이 시원하면서 뭔가 싸한 느낌의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달달하면서 그런 느낌의 향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붉고 마른 과일, 약간 레이즌, 건자두, 건포도, 푸른 이런 쪽의 향도 나고 하면서 상당히 매운 스파이스가 좀 옵니다. 정향보다는 아까 향에서는 정향이 좀 있었는데 맛에서는 조금 더 넘맥, 육두구 쪽이 좀 더 오는 것 같고요. 달아요. 일단 단 건 당연하게 단데, 단 게 약간 설탕이 구워진 느낌? 카라멜까진 가진 못하는 것 같고, 뭐 굳이 따지면 토피 정도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인터넷에서 봤을 때 700ml 43도는 일본판 뭐 버전이다, 되게 묽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팔레트가 뭐 그렇게까지 묽진 않아요. 지금 숨 쉬면서 뒤쪽으로 이제 피니시 쪽으로는
민트라든가 아까 말한 시더우드 계속 나면서 약간 구운 단 것, 그 크렘브릴레 위쪽에 이제 토치로 구운 설탕 그런 거가 좀 나고요. 되게 따뜻한 향신료, 핫토디 같은 걸 먹게 되면 시나몬이라든가 뭐 정향이라든가 팔각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만든 위스키, 그런 거를 좀 식혀서 먹는 것 같은 향신료가 되게 많이 범벅되어 있고 달달하고 꿀도 좀 있고, 레몬류로 치면 레몬 제스트를 살짝 찐 것 같은. 보모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일라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좀 더 쉐리 피니시, 쉐리 숙성 이런 것 쪽을 많이 다루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정말 인기가 좋았던 모델이고, 왜 아마 이거 맛을 낼 만큼의 캐스크가 지금 남아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본맛을 좀 봤거나, 그래서 아마 지금 다키스트가 단종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구했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0만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 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웃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30몇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더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보모어가 너무 좋아서 나 이거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말릴 건 아닌데, 한 20몇만원 정도쯤에서 사 먹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한 잔. 찬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 가을 같은 맛이 나요. 되게 진하고 씁쓸하면서 쓸쓸함인데 한 잔에 3만원 정도 하는 쓸쓸함. 네. 엄청 달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달고, 그 딥한 밑에서 올라오는 피트, 요오드 피트랑 아주 약간의 약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요오드랑 디오스민, 흙내 같은, 그리고 어두운, 그리고 불탄 탔다고 하는데, 보모어가 탄 거보다는 요오드가 좀 센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사실 탔다고 하면 아드백, 약품이라고 하면 라프로익 뭐 이렇게 딱 대명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모어는 피트 중에서 저는 조금 되게 부드러운 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더러운 피트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피트들 중에서는 개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쉘이랑 좀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좋은 녀석이라 생각을 하고, 보모어 같은 경우에는 고속성을 먹더라도 약간 이런 류의 고급진 피트, 물론 고급지다는 게 육지 피트도 되게 고급진 피트 느낌이 나는데, 물론 나머지 뭐 라프로익 이런 데가 싸구려 피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고급진 아일라스러운 피트가 나고요. 되게 딸기잼 조린 것 같은 그런 류의 맛이 납니다. 딸기잼을 약간 직접 이렇게 끓이면서 맞는 그런 류의 당분이 쫄아든 냄새, 약간 살려고 각을 잡고 있는데 이젠 불을 꺼야겠다 싶은 그런 류의 당내가 확 나는데, 딸기뿐만 아니라 약간의 블루베리나 건포도가 같이 깔려주는데, 걔네가 뭔가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한국에서 늘 먹던 거가 아니라 약간 뭔가 그 트로피컬하게 말린 망고 그런 류처럼 조금 딱한데 사근사근한 그런 류의 단맛.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거는 다크 초콜릿이 상당히 많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보모 아일라 위스키였고요. 다음에도 아일라 위스키들 몇 가지를 좀 소개시킬 건데, 이런 재밌는 바틀이 또 있으면 한번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만원 중반대면은 정말 후회 없을 만한 위스키일 것 같고, 30만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구하는 거에 망설임이 저는 많이 생길 것 같은, 뭐 취향에 따라 하지만 분명 좋은 위스키는 맞다. 이게 증거예요. 계속 들어가잖아요 입에. 맛있거든요. 사실 위스키가 먹고 나서 다음에 뒤쪽에 다음 잔을 당기게 할 수 있는 그 쌉쌀한 맛이 남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약간 보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마우스필도 부드럽고 마지막에 좀 쌉쌀한 것도 뭔가 카카오라든가 허브를 씹었다든가 말린 풀을 좀 씹었다든가 말린 허브를 씹었다든가 이런 류의 풍미가 나서 이게 기분 좋은 피트 위스키, 기분 좋게 달달하고
디저트처럼 먹긴 조금 무겁나 싶다가도 도수가 43도의 가벼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납득할 만한 되게 좋은 피트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모어 다키스트 15년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위스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